2026년 8월 7일 미투인베스트 로빈입니다. 이번 한 주 시장을 데이터로만 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주 시장은 한마디로 약세. 코스피가 이번 주 0.0% 상승했고 국면 점수는 0.25야. 자, 바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한 주를 한눈에 보여드리려고 해요. 큰 그림부터 먼저 보자면 시장은 약세 국면을 이어갔어요. 코스피는 한 주 동안 0.02%만 움직였죠. 이건 쭉쭉 올라가는 것보다도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방향은 위쪽으로 잡아갔지만 결국은 위로 밀어올릴 힘이 부족했어요. 이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주식을 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체를 위로 밀어올릴 힘이 없었어요. 자, 그럼 이 험한 장에서 우리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포트폴리오는 이 약세장에서 주간 0.00%로 버텨냈어요. 이건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유지한 거죠. 그리고 현금을 9.1억 원으로 지키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 줄이 오늘 얘기할 전부의 뼈대예요.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부터 이번 주 코스피는 8월 3일 6257포인트로 시작해서 8월 7일 6259포인트로 마감했어요. 한 주 동안 0.02% 움직인 거죠. 주중 고점은 6598, 저점은 6257이었고 위아래 변동폭이 약 5.4%였어요. 오른 날이 2일, 내린 날이 2일. 큰 방향 없이 옆으로 기어간 한 주였어요. 이 정도 변동폭이면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 쉽게 말해볼게. 한 주 상승으로 보면 바닥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힘이 붙었다는 신호일 수 있어.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한 주 안에서도 위아래로 출렁였어요. 그 출렁임 속에서 방향을 읽는 게 우리 일이야. 지수가 이렇게 움직일 때 개별 종목은 그보다 두세 배 더 크게 흔들려. 그래서 지수 흐름을 먼저 잡고 가는 게 순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델이 이번 주 시장을 어떻게 봤는지 풀어드리려고 해요. 먼저 화면을 확인해 볼게요. 회색으로 그려진 코스피 추세선을 보시면 초록색으로 칠해진 구간이 바닥턴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구간은 코스피가 크게 빠진 뒤 방향을 위로 트는 바닥 상승 초입을 의미해요. 이 부분은 코스피가 최근 10일 동안 6%나 빠진 상태예요. 우리 모델은 주 초에는 중립 약세 국면이었지만 주 마감에서는 약세 국면으로 바뀌었어요. 점수는 0.31에서 0.25로 내려갔으니 약세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린 한 주였네요. 참고로 코스피도 함수는 아직 그 반전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즉, 코스피가 위로 꺾이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이 점수 하나가 우리 모든 판단의 스위치 역할을 해요. 국면이 약세로 켜져 있으면 신규 매수는 확 줄이고 손절 기준은 더 깐깐하게 잠가. 현금 비중은 높게 유지하고 반대로 강세로 바뀌면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종목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원칙은 단순해요. 국면이 약세일 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어도 크게 베팅하지 않아요.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구간에선 좋은 종목도 같이 쓸려 내려가니까. 파도가 빠지는데 혼자 헤엄쳐 올라오는 배는 없어요. 이게 이번 주 우리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었어요. 시장이 약세일 때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크게 베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구간에선 좋은 종목도 같이 쓸려 내려가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급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장이 오르내리는 힘은 결국 누가 사고 누가 파느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최근 5거래일 동안 개별 주식에서 외국인은 5조 9천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조 3천억 원을, 개인은 7조 9천억 원어치를 사들였어요. 순매수가 플러스면 사들인 거고 마이너스면 판 거예요. 이번 주는 외국인이 파는 쪽이었어요. 큰돈이 아직 우리 시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어요. 개인이 그 물량을 받아내는 그림이면 보통 시장 바닥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이에요. 개미가 버티는 거죠. 수급은 하루로 보면 노이즈가 크지만 이렇게 한 주를 묶어서 보면 큰 손들이 어느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왜 외국인 수급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 시장에서 제일 덩치가 큰 돈이거든.
외국인이 사면 지수가 밀려 올라가고 팔면 아무리 개인이 받아도 위로 잘 안 가. 물량의 무게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외국인이 파는 국면에서 개인이 그걸 다 받아내는 그림이 오래 이어지면 보통은 개인이 지쳐서 마지막에 항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항복 지점이 진짜 바닥인 경우가 역사적으로 잦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급의 방향뿐 아니라 그 힘이 언제 꺾이는지도 같이 봐. 우리는 매일 이 수급의 방향을 매수 판단의 배경으로 깔아두고 봐. 외국인이 계속 팔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위로 밀어올릴 힘이 부족하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시장만 보지 않고 결국은 미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 주 마감 기준으로 나스닥은 26,691, S&P 500은 7,758 수준이네요. 미국이 강하게 버텨주면 우리 시장도 낙폭을 줄일 여지가 생겨. 왜 미국을 봐야 하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금리하고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신흥국에서 돈을 넣고 뺄지를 정하거든. 그래서 우리 코스피의 방향을 예측하려면 우리 앞만 들여다봐선 안 되고 미국이라는 큰 물결을 같이 봐야 해. 이번 주 우리 시장 약세도 우리만의 문제라기보다 글로벌 위험회피 분위기가 같이 작용한 거예요. 화면에 나스닥, S&P 지수를 봐. 미국이 흔들리면 외국인 돈이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거든. 그래서 우리 코스피 방향을 보려면 우리 앞만 보지 말고 이 미국 지수부터 같이 봐야 해. 시장의 큰 흐름을 함께 보는 게 중요하네요. 금리라는 게 있어요. 금리란 돈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쉽죠.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은 위험한 주식보다 안전한 예금이나 채권으로 돈을 옮기게 돼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그 돈이 다시 주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 주 마감 기준 미국 10년물 금리는 4.66% 수준이에요. 이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한 위험 자산인 우리 같은 신흥국 주식엔 바람이 세게 불어.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 입장에선 우리 주식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손해를 보니까 팔고 나가려 하지. 그래서 금리와 환율은 당장 종목을 고르는 것과는 멀어 보여도 사실은 큰돈의 방향을 정하는 근본 배경이에요. 우리가 약세장에서 신중한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어. 배경이 나쁠 땐 개별 종목의 좋은 소식도 묻혀버리니까. 이번 주 코스피는 위아래로 약 5.4%를 오갔어요. 변동성이 이렇게 크다는 건 뭐가 뜻할까요? 하루에도 확 튀었다 빠졌다 하면서요. 변동성이 크다는 건 시장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살 사람과 팔 사람이 매일 치고받는 거죠. 이럴 때 초보와 고수가 갈려요. 초보는 이 출렁임에 심장이 같이 뛰어서 하루하루 사고 팔다가 지쳐요. 고수는 오히려 이 변동성을 기회로 봐요. 좋은 종목이 공포에 눌려 싸게 나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클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느리게, 더 신중하게 움직여요. 시장이 흥분할수록 우리는 차분해지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정말 흥미롭죠? 변동성 얘기가 나온 김에 약세장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를 짚고 갈게. 이거 진짜 중요해. 약세장은 그냥 쭉 빠지기만 하는 게 아니야. 중간중간 하루씩 확 튀어오르는 날이 꼭 나와. 이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반등하는 날이 심리적으로 제일 위험하다는 거야. 빠질 때 못 샀던 사람들이 이러다 나만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급하게 올라타거든. 소외되는 게 무서운 거지. 근데 약세장의 반등은 대부분 며칠 못 가고 다시 꺾여. 그럼 급하게 탔던 사람이 또 물리는 거야.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 그래서 우리 규칙은 반대야. 반등하는 날 흥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반등이 진짜인지 데이터로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 겁이 많은 게 약세장에선 실력이야. 조급함은 계절을 갉아먹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 남들이 다 살 때 한 박자 참는 것, 그게 우리 방식. 이제 우리 성적표. 시작 자본금 대비 지금 총평가액은 10.36억 원이고 누적 수익률은 3.59%야. 이번 한 주만 떼어보면 0.00%, 한 달로는 마이너스 2.65%, 석 달로는 마이너스 8.41%이고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은 0개, 현금은 9.07억 원 남아있어. 약세장 흐름 속에서도 플러스를 지켰다는 건 나쁘지 않은 한 주였다는 뜻이야. 여기서 우리 철학 하나 짚고 갈게.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크게 버는 게 아니라 크게 잃지 않는 거야. 왜냐면 수학이 그래. 50%를 잃으면 본전을 찾으려면 100%를 벌어야 하거든. 손실은 회복이 훨씬 어려워. 그래서 약세장에선 화려하게 버는 계좌보다 덜 잃고 살아남는 계좌가 결국 이겨. 이번 주 우리 손실이 지수 하락의 몇 분의 1에 그쳤다면 그건 방어가 작동했다는 증거야. 현금을 두둑이 들고 있다는 것도 중요해.
시장이 진짜 돌 때 살 실탄이 있다는 거니까. 약세장에서 현금은 겁쟁이의 선택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살 수 있는 무기야. 남들이 공포에 팔 때 현금 든 사람만 웃으면서 죽을 수 있거든. 포트폴리오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볼게. 사실 지금은 보유 종목이 거의 없어. 대부분 현금으로 들고 관망하는 중이야. 종목별로 희비가 갈리는 건 당연한 거야. 중요한 건 손실난 종목을 무작정 버티느냐 아니면 규칙대로 자르느냐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야. 오른 종목은 조금 벌고 얼른 팔아버리고 물린 종목은 본전 생각에 끝까지 붙들어. 그럼 계좌엔 손실난 종목만 수북이 쌓여. 딱 반대로 해야 하는데 말이지. 우리는 감정으로 붙들지 않아. 손절 라인에 닿으면 미련 없이 정리하고 목표에 닿으면 욕심내지 않고 이익을 챙겨. 이 규칙을 기계처럼 지키는 게 약세장에서 계좌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거든. 한두 종목 크게 물려서 계좌 전체가 휘청이는 일, 그걸 막는 게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야. 손실을 작게 자르는 습관 하나가 결국 계좌의 수명을 결정. 이번 주에 실제로 뭘 사고 팔았는지 복기해 볼게. 이번 주 신규 진입은 71건, 추가 매수는 77건이었어요. 이번 주 손절은 22건, 익절은 1건 나왔어요. 우리는 매수든 매도든 감으로 하지 않아. 시장 국면, 종목 점수, 그리고 손절 익절 규칙.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만 움직여. 그래서 거래가 적은 주도 많아. 어떤 주는 아예 한 건도 안 사. 사람들은 뭐라도 사야 투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야. 안 사는 것도 엄연한 결정이거든. 약세장에서 가만히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건 게으른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실력이야. 억지로 자리를 채우려고 아무거나 담는 것, 그게 계좌를 망치는 제일 흔한 길이야. 우리는 확신이 설 때만 방아쇠를 그럼 오늘 주목한 종목들은 어떤 거였을까요? 우리 모델은 매일 급등 가능성 점수가 높은 종목들을 쭉쭉 추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즉시 사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이건 이런 종목들을 지켜보는 후보 명단일 뿐이죠. 우리 모델은 매일 전체 종목을 훑으면서 급등 가능성 점수가 높은 종목들을 골라내. 근데 점수가 높다고 바로 사는 건 아니에요. 약세장에선 후보에 올라와도 실제로는 손을 안 대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이라는 배가 가라앉는데 좋은 자리 잡아봐야 소용없거든요. 시장이 방향을 잡고 받쳐줄 때 이 명단에서 조건이 딱 맞는 종목이 나오면 그때 비로소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단은 살 종목이 아니라 준비된 총알이라고 생각하면 돼. 방아쇠는 시장이 허락할 때만 당긴다고요. 우리 모델이 종목을 고르는 방식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날그날의 뉴스나 테마로 고르는 게 아니에요. 과거 수년치 데이터를 학습해서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주가가 크게 오를 확률이 높았는지를 숫자로 계산해. 수급, 거래량, 가격의 위치, 이런 걸 종합해서 급등 가능성 점수를 매기는 거죠. 감이 아니라 확률로 접근하는 거예요. 물론 확률이지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시장 국면이라는 큰 필터랑 항상 같이 써. 확률 높은 종목을 시장이 받쳐줄 때 규칙대로 담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세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먼저 이번 주 시장은 여전히 약세 국면이었어요. 코스피가 한 주 동안 0.02%만 움직였죠. 이런 상황에서는 화려한 베핑보다 현금을 지키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 원칙 하나만 지키면 약세장을 버텨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크게 벌었느냐가 아니라 큰 손실을 피했느냐죠. 한 번의 치명적인 손실이 몇 년의 수익을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매주 이 원칙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살아남으면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온다니까요. 조급함은 계좌의 적이에요. 시장이 방향을 결정할 때까지는 규칙대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림도 엄연한 전략이니까. 그럼 다음 주엔 뭘 봐야 할까? 세 가지 신호를 확인해야겠네요. 먼저 시장 국면 점수가 지금 0.25인데 이 점수가 계속 오르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첫 번째 신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외국인 수급이 순매수로 돌아서는지 확인해봐야 해요. 큰 돈이 들어오면 그때가 진짜 전환점이에요. 세 번째로 미국 시장과 금리. 결국 우리 시장은 글로벌 매크로를 따라가니까 미국이 안정되고 금리가 진정되면 외국인 돈이 돌아올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신호를 같이 확인하는 이유는 하나만 좋아해도 소용없기 때문이에요. 국면 점수가 좋아도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반등은 짧게 끝나니까요. 세 가지가 같이 방향을 틀 때 그게 진짜 전환점이에요. 그때 우리는 현금을 풀고 관심 명단에서 조건 맞는 종목을 하나씩 담기 시작할 거예요.
반대로 이 신호들이 계속 안 좋으면 다음 주에도 우리는 지금처럼 현금을 지키면서 기다려야 해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좋아질 때 우리도 방어에서 공격으로 무게를 옮길 거예요. 그 전까진 있네. 서두르지 않는 게 실력이에요. 이번 주 정리는 여기까지예요. 정신없는 한 주였지만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시장이 훨씬 차분하게 보이네요. 우리는 매일의 출렁임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가 주는 큰 흐름을 보고 판단해요. 다음 주에도 시장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대신 잘 정리해서 가져올게요.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니까요. 이번 주 하나로 웃고 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매주 데이터를 쌓으면서 길게 보고 가는 거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고 다음 주도 같이 시장을 봐줘요. 그게 나한테 제일 큰 힘이에요. 주말 푹 쉬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참,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이지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 몫인 거 잊지 말아요.